이번 주제는요, 사실은 미국 대선 한 달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으로 선택받을 것인지, 이제 예측이죠. 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겸손이 따르고요. 또한 저의 소망이 애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세력이 있죠.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후보가 리더가 돼서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하는데, 저의 소망이 너무 비대해졌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그런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예측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2회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길면 또 안 보시니까. 예. 그런데 저는 우선은요,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AI 상식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도움을 얻어서 이미 이것은 평가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선택받지 못하고 전체 보트에서는 이겼지만 대의원제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이제 간접 선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윗 보터라 그러죠. 승패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간 지대에 있는 그러한 주들의 선택에서 패배한 거죠. 특별히 블루월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시다시피 여기는 무조건 그동안 민주당이었어요. 저도 오늘 와이셔츠 블루 칼라로 하고 왔죠. 화이트 칼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산업 공장지대 그쪽에 이제 근대화를 이뤘던 그러한 노동자들 중심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네소타,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 블루월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안 되고 이제 트럼프가 됐죠. 정치를 모르고 부동산 재벌, 그리고 TV 쇼로 이렇게 먹고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만 건의 그런 소송을 안고서 끄떡없이도 살아가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재산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서 쥐고 왔던 이제 그를 공화당 쪽에서 이제 픽업해서 대통령으로 이제 선택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6년 이후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들도 또 상담학교도 사실은 다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반이민 무드가 있었고요. 특별히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구호대로요. 그래서 이제 4년 트럼프 집권에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있었긴 했지만요. 정말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긴 했지만,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기주의를 넘어서 나르시스트의 집권과 나르시즘의 팽배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폐쇄적인 사회와 국가를 표방하면서, 특별히 이제 중국의 60만이 넘는 유학생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송금을 못하게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세계의 생필품에 정말로 미국의 생필품의 80%를 중국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역전쟁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요.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적인 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트럼프 때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분석도 하고, 또 많은 경제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트럼프가 패배한 원인들을 가지고 이제
2020년 바이든이 됐죠. 그때 대통령 선거,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바로 전 선거에서 대통령 집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이 못 됐던 그 후보가 다시 4년 만에 다시 지금 공화당 후보로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얘기하고 싶지만 우선은 조금 좀 AI 기반으로만 제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0년 4년 전에 바이든한테 진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그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여러분의 전망과 예측을 좀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코비드-19 그 팬데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 평가가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처 잘 못했어요. 세계 제1의 의료 국가의 망신을 제대로 샀죠. 왜 그랬을까요?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불황이 왔죠.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하면서 이제 모든 관세율을 높여버리니까 모든 물가가 치솟죠. 그리고 또 뭣도 높아졌어요? 유가도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풀었어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황이 있었다는 거, 그게 원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가지고 인종차별 경찰 폭력의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대처도 또한 잘못했습니다. 왜요? 차별주의자니까, 인종차별주의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민감했고, 젊은 유권자들, 그 다음에 그 소수 커뮤니티, 우리가 뭐 흑백의 대결인 것 같죠? 우리 흑인 유권자가 지금 10% 내외입니다. 전체 이 미국에요. 80%는 아직도 백인이고요. 나머지 이제 흑인 10%면 나머지 이제 아시안, 또 라틴 아메리칸, 이렇게 다인종들이 또 한 10%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런데 인종차별을 이제 강행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경찰도 어떻게든지 집권, 공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조기 투표, 우편 투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그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아주 좋았어요. 왜요? 트럼프는 집권할 때도 그렇고 집권한 이후에도 뭐예요? 분열이죠, 분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편가르기, 팬덤 정치를 했죠. 뭐 팬데믹, 팬덤 뭐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은 통합, 그리고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모아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다시 블루월을 쌓고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상의 그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이든도 통합의 안정성에 중도 유권자들의 성향의 캠페인을 했고, 또 우편 투표라든지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그 투표율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운동이 다시 불붙었고, 또 경제적인 불황도,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실패한 후보가 4년 후에 다시 나왔는데 뭐 그러한 그 원인들을 좀 제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별로 트럼프는 변하지 않았어요. 또 집권해야 될 세력인지 좀 불분명하긴 한데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 당이 돼 있어서 정통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리퍼블리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리퍼블리칸 파리도 지금 온전하게 좀 세워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24년에 그 트럼프가 패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정치적인 분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돼요. 양당체가 공고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 그대로 로버트 케네디의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지금 사라졌죠. 빚도 많이 지고 또 스캔들도 많거든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들을 했더만요. 그래서 역시 또 그런 성향을 가진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이제 제3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죠. 양극화가 심화됐죠. 그래서 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제 이게 좀 갈 곳을 찾다가 그래도 대안으로 갈 곳이 뭐겠어요? 또 민주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분열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돼서 전체 그 토탈 유권자 그러게 이제 프로테지에서는 민주당이 항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게 정치적 양극화가 결국은 트럼프에게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공화당의 지금 굉장히 유력 정치인들이 다 오히려 반대 민주당의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죠. 내가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당을 초월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불안정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트럼프로부터 왔다.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인정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그래서 사회가 안정적일 때 경제도 발전한다라고 하는 경제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안정적인 그 안정을 원하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죠. 안정을 소망하는 심리요.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불안한 후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 이슈죠. 인종차별 아직까지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예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흑인인지 인도인인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흑인 파리를 한다는지 지금은 이제 정신병자 그러죠. 이제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덜 떨어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국가적 망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무관심한 이제 편이고 환경 문제 이게 대단한 이슈인데 이런 파리 조약을 탈퇴한 인물이니까 트럼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의 이 많은 지금 환경적 재앙을요 지구 온난화로 보지 않죠. 가짜 주장이라고 하죠. 이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인종, 그다음에 성소수자, 특별히 이제 낙태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제 여기 기득권 층에게 유리해서 지금 교육이 좀 떨어진 백인들 층에서 굉장히 지금 큰 이것은 무기죠, 무기.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또 소수계가 똘똘 뭉쳐서 투표율이 80%, 90% 가버리면요. 저를 비롯해서 투표할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민 문제도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지금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좋은 지금 캠페인을 해요. 바이든이 이겼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통합과 안정감, 그리고 이제 건강함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이 들고 나왔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그랬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이번에 캠페인이 지금 좋아요. 그 검사잖아요. 범죄자 잡는, 구형시키는 그 검사와 트럼프는 범죄자다. 이 구도를 지금 쓰고 있고요. 또 토론을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미 틀린 것 같긴 한데요. 토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스윙보터 7개 주에서 그래도 이제 엎치락뒤치락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리스가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젠더 문제가 이제 인구의 절반은 여자 아니겠어요? 더 남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낙태권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러한 생산성의 결정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한하는, 이것은 이제 제가 목사고 기독교인이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좀 한 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좀 얘기를 해도 눈치 빠르신 분들, 또 이야기를 또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 스토리 리스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떨어질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미국의 대선 한 달 남았는데요. 11월 5일이죠. 2024년. 그 전망 예측. 일단은 이제 떨어질 후보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에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받은 크리스찬의 리더의 선택의 기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짜이지엔입니다.